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양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양입니다. 벌써 봄인가 했더니 여름으로 접어드는 듯한 날씨입니다. 봄 날씨에 취해 있었더니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지나가고 있는 봄을 아쉬워하기보다 하루하루의 봄날을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길 기대하면서 4월의 마지막 날 유민양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도 정말 한창 여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 이 여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월께나 수요가 증가하는 아이스 음료, 그리고 민소매 티셔츠 등 여름 의류 수요까지 관련 물량이 벌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름 준비에 나선 것은 빙과 업체들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스크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미 4월부터 공장 가동률도 전월 대비 1.5배에서 2배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어벤져스 캐릭터를 활용한 더위선양 파우치 2종을 출시하면서 여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월호 등의 여파로 4월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생산 라인도 더 늘리고 있고 판매량도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청량감이 좋은 탄산수 시장도 불티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웅진식품이 빅토리아를, 남양유업이 프라우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진입했고 CJ제일제당도 먹는 화장품 이너비 브랜드를 활용해서 탄산수를 내놨습니다. 여태까지는 3강 구도가 있었습니다. 롯데칠성의 트레비, 그리고 일화의 초정탄산수, 네슬레의 페리에로 나뉘어 있던 탄산수의 3강 구도를 다양한 업체들이 깨트리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커피와 함께 먹는 간식 수준이었던 빙수가 이제는 하나의 엄연한 디저트로 자리 잡으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CJ푸드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빙수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뚜레쥬르와 투썸플레이스의 빙수 신제품도 지난해보다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빙수에 케이크도 들어가고 우유 얼음을 넣으면서 고객들도 빙수를 프리미엄 디저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베네는 올해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지난 13일부터 빙수를 일찍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커피 전문점들이 지난해에는 5월에 빙수를 주로 출시했는데 올해는 3월 말부터 출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판매량도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소형 가전업체의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이른 여름을 맞아서 얼음 정수기, 선풍기, 에어컨 등 여름 장사 채비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청호나이스는 최근 대용량 커피 얼음 정수기인 휘카페2를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출시된 휘카페와 휘카페 티니에 이은 세 번째 제품인데요. 물속의 경도 성분과 잔류 염소를 제거해서 최고의 커피 맛을 이끌어내는 물과 얼음을 만드는 정수기라고 합니다. 의류 업체들도 여름 마케팅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아동 브랜드 제로투세븐의 아웃라이프 브랜드 쉐르바는 최근 수영복과 물놀이 액세서리를 출시했습니다. 쉐르바는 지난 2월 아동용 래시가드 그리고 네오플랜 올인원 등을 출시한 데 이어서 이달에는 여아용 비키니 그리고 물안경과 비치백, 메쉬 운동화 등을 출시하며 일찌감치 여름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시원한 소재를 강조한 의류들도 대거 출시됐는데요. K2가 열을 냉각시키는 쿨 티셔츠를 선보인 데 이어서 와이드 앵글도 자체 개발한 냉감 소재 콜드스톤을 사용한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또 제일모직은 여름 인기 소재인 리넨의 단점을 보완한 신소재를 개발해서 벌써 제품으로 내놨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제품인 딜라이트 리넨은 리넨과 폴리에스테르 200데니아 원단을 혼방해서 물빨래를 해도 뒤틀리지 않고 구김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 소재를 적용해서 만든 피켓 티셔츠, 출시 3일 만에 1,500장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여름 제품인 샌들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강재화는 지난 1일 코르크 샌들을 이미 출시를 했고요. 올해 전체 물량 12,000켤레 가운데 4월에만 10% 정도가 팔렸습니다.
또 레스모아의 이달 일평균 샌드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강제화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5월 말부터 6월 사이에 여름 신발의 60%가 판매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날씨가 포근해서 판매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계의 마케팅들이 열기를 띠면서 실제로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최근 2주간 매출을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수박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3%, 참외는 14.2%나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나들이를 위한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스박스의 경우에는 크기별로 38에서 많게는 200% 넘게 매출이 성장했고요. 아이스팩은 46%나 매출이 올랐습니다. 또 롯데마트에 따르면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여름 상품인 냉면의 매출이 2주 전보다 무려 82.9%나 늘었습니다. 아이스티, 얼음, 팥빙수 재료 등도 굉장히 높은 매출 신장률 보이고 있습니다. 또 롯데 하이마트의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간 선풍기 매출이 직전 일주일보다 11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컨 판매도 15%나 신장이 됐는데요. 이렇게 여름 가전들을 일찍 찾는 모습들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업체가 일찌감치 여름 장사에 돌입한 이유, 그리고 여름 제품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이미 이어지고 있는 데다 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여름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업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여름 마케팅이 점점 더 활성화될 텐데요. 날씨가 변하면서 변화하는 마케팅들 지켜보시면 참 흥미로운 흥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급 준비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죠. 지난 19일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19.5%에서 18.5%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는 지난 2월 2년 9개월 만에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에 따르면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로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10조 원이 시장에 더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따라서 시장에 돈을 풀거나 은행에 묶는 역할을 하는 지급준비율,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준비율이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시피 지급준비율 제도는 원래는 고객의 인출 요구에 은행이 인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본래의 목적에 더불어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 유동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늘어나서 유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바로 한국은행이죠. 바로 이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정합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지준율을 낮춰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지준율을 높여서 통화량을 줄입니다. 지준율이 낮아지면 중앙은행의 무이자로 예치하는 지출 준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도 활성화돼서 시중의 통화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준비율 정책은 단기 정책입니다. 잠깐의 효과를 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길게 시행한다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준비율은 이런 부작용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가급적 쓰지 않는 정책이지만 이번에 중국처럼 정부의 정책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국민의 재산권을 자유경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유재량인 국가는 경제는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택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이 있고요.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준비율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중국의 상황,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어떤 정책을 택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지급준비율이라는 용어가 신문에 나온다면, 또 뉴스에 나온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가볼 만한 전시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좋은 전시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시회, 바로 만화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시탈, 제7구단, 나라라 슈퍼보드, 타짜, 식객. 이런 작품들 한 가지 정도는 다들 영화나 TV에서라도 접하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많은 히트작을 낸 만화가 허영만을 집중 조명하는 허영만 창작의 비밀전이 바로 29일부터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국내 만화가를 초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허영만을 집중 조명하는 이번 전시회는 그가 지난 40년간 그린 15만 장의 원화 그리고 5천 장이 넘는 드로잉 중 500점을 선별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작품 창작을 위해 끊임없이 기록한 취재 노트, 또 소소한 일상을 그린 만화일기 등을 공개해서 창작의 열정을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화책 속의 작은 만화컷을 200호나 되는 대형 캔버스에 옮겨놓은 작품 10여 점, 그리고 실제 원화 30여 점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1974년 발행될 각시탈의 초판본 원화 149장이 40년 만에 최초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허영만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캐릭터와 함께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가 창조한 작품이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대중문화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와 컴퓨터 게임, TV 드라마로 제작된 첫 히트작 각시탈을 비롯해서 시청률 43%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원작 나라라 슈퍼보드, 또 90년대 청춘의 팬덤이자 대중문화의 폭발력을 보여준 비트, 8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타짜, 그리고 4년간의 구상과 2년여의 취재를 거쳐서 탄생한 요리 만화 식객, 80년대 대학생들의 필독서 오한강 등이 전시 메인 테마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 전시에는 1988년부터 허영만 화실에서 2년을 함께한 또 하나의 유명 작가, 제자 윤태후가 그린 허영만의 작품들이 공개되고요. 윤태후의 이끼와 미생, 파인의 원화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허영만 작가에 대한 오마주 작품들도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만화 속 평면적인 주인공들을 입체화한 박기봉 작가의 각시탈과 무당거미의 이강토라는 작품이 전시되고요. 또 제7구단의 고릴라, 식객의 선찬 등 허영만 작가의 작품을 조금씩 비틀어 놓은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아톰과 미키마우스를 합성한 캐릭터인 아토마우스의 작가 이동기의 대형 평면 작품은 만화가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실험적인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허영만 작가의 팬이시라면 꼭 지켜보셔야 할 작품들이 있는데요. 지난해 허영만 작가의 스페셜 에디션 노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명품 노트 제조사 몰스킨이 협찬사로 참여합니다. 허영만 스페셜 에디션 노트에서는 각 시타를 표지로 하고 또 속지에는 타짜와 식객 등 대표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영만 작가의 팬에게는 꼭 갖고 싶은 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시는 오는 7월 19일까지 80일 동안 열립니다. 전시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는 허영만 작가가 직접 관람객에게 만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영만 작가 초대전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전시는 궁궐적 벽화를 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궁궐 벽화라고 할 만한 그림 2점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왕비의 생활공간인 창덕궁 대조전에 1920년에 그려진 봉황도와 백학도를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시한다고 합니다. 두 벽화는 화재로 소실된 대조전을 1917년 재건하면서 내부를 장식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비단에 그려 벽에 붙인 부벽화 형식으로 크기는 두 작품 모두 폭 214cm에 길이는 578cm에 달합니다. 대조전 내부 동쪽 벽을 장식한 봉황도는 상상 속 동물인 봉황을 주제로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과 나릿꽃, 바위 등을 화려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맞은편 서쪽 벽의 백학도는 16마리의 학이 달을 배경으로 소나무로 날아앉는 모습을 기품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대조전 벽화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2013년부터 두 벽화를 떼어내서 보존 처리를 한 뒤 지난해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했는데요. 이번엔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궁박물관은 두 그림은 비록 일제강점기에 제작됐지만 순종 황제의 의지에 따라 당대 촉망받던 조선 화가들이 그린 작품들이라며 우아하고 정교한 왕실 회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까지 오늘 두 가지 전시회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의 1분기 매출액은 8,285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36억 원이 기록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각각 40%, 55%나 늘어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기대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실적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세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비 각각 44%와 45%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7,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창의공항이 시장 추정치와 비슷한 1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초기 투자 비용으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호텔사업부 매출액은 5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126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계속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영향에 따른 가동률 부진과 신라스테이 추가 오픈에 따른 비용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국내외 연휴 효과의 수혜가 가장 클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4월 말부터 오늘부터 한국과 일본, 중국의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세 나라가 모두 연휴를 맞았는데요. 연휴는 사실 매년 돌아오지만 특히 올해 연휴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저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엔화 약세 영향으로 또 일본 행수요 증가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방한 중국인 증가율은 여전히 50%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쇼핑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레저 업종 가운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내 외국인 관광객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은 면세점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부가 큰 호텔 신라가 주목받고 있고요. 또 연초 이후 여행 카지노 대비 상대적 주가 상승폭이 낮다는 점도 비교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호텔 신라의 예상 앞으로 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 준비했는데요. 바로 정호승 시인의 꽃을 보려면이라는 시입니다. 사실 꽃 정말 요즘에는 여기저기에 많이 피었습니다. 꽃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오늘인데요. 그런데 정호승 시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호승 시인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최근까지도 시집과 시화집을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꽃을 보려면이라는 시는 팍팍한 삶 속에서 거칠어지기 쉬운 우리 마음에 하나의 울림을 주는 듯합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죠. 꽃을 보려면 정호승.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요즘 뉴스를 보시면 참 답답한 일들도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각자가 참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팍팍해지는 일이 참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따뜻해져야 하고 봄이 되어 주어야 하고 칼을 버려야 한다는 말, 정말 바깥만 보지 말고 내 안도 봐야 한다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돋보기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교적 이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연휴도 시작이 되는데요. 5월 1일 노동자의 날, 하지만 일을 꼭 하셔야 하는 노동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휴장을 맞았죠. 하지만 저희 경제 돋보기는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